예, 오일이 줄었죠. 어, 예, 예. 지금 잘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잘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1, 2차를 지금 벌써 이제 2포조가 나오려고 그러죠. 2차 포기죠. 2차 포기는 언제 하시냐면 8월 말에 하시면 돼요. 8월 말에.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1차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2달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마지막 2달만 해도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민법, 개론 2과목만 하면 2달은 시간이 썩어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2차를 포기하고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걸 무조건 2년 가겠다는 얘기니까. 안타깝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차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1차는 안전빵으로 가고 2차는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면 합격하고 나가는 것이고, 근데 60점짜리 시험이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 간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60점 나오는 실력이면 캄캄한 거예요. 그죠? 60점 실력이 와 나 다 알아 이게 60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야. 60점 그냥 캄캄하게 가서 대충 찍다 보면 몇 개 맞아주면 합격하는 거 그게 60점이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1차는 조금 안전빵으로 가야 되고 2차는 그렇게 약간 캄캄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합격하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이 커리큘럼만 학원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죠? 맞춰져 있는 거니까. 막판에 9, 10월 달 가면 동형 모의고사 100선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도저히 불안하다. 그러면 9월 달에 1차만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데려가서 2차는 그때 확 외워보면서 그때 매일같이 전 범위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매일같이 각 과목마다. 첫 주에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둘째 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셋째 주 가면 뭔가 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할만하다 할 때 가는 겁니다. 야 자신 있어 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전국에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런 식으로 가서 합격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 잘 외우시고 외우라는 것부터 잘 외우고 그러면 됩니다. 그죠? 자 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토지 표시 배웠고 지적 공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토지 이동부터 해서 지적 청량까지 끝내려갑니다. 자, 토지 이동하고 나서요. 자,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하나하나 배우고 그것이 등록되는 장부인 지적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토지 표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는 토지 정보 변동으로 고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은 없죠. 그러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문제는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에 무엇을 표시를. 자, 우리 지적 공부는 대장 4가지에는 소유자도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죠. 토지 표시는 6개 뿐이라는 거야. 그게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져야 돼. 토지 이동인 것 아닌 것하고 구분해 놨는데 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닌 거 보시면 표시가 아닌 거 소유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어도 토지 표시와 관계없죠.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청량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 잠깐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토지 표시 6개 중 청량의 대상이 되는 것은 3가지 뿐이에요. 면적, 경계, 좌표. 그것만이 청량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소재가 바뀐다, 지번이 바뀐다, 지목이 바뀐다. 전혀 청량할 이유가 없죠. 면적, 경계, 좌표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면적이나 경계에 변화가 있는데도 청량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뭐 있다? 합병. 토지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우리 나중에 저 뒤에 들어가면 우리 뭐 현경이 해서 또 하는 게 있는데 그때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등록 말소할 때도 기본적으로 청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 말소할 때는 예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자 신규 등록부터 갑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토지 표시를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 표시를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자, 토지 표시를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 국정주의 요건에 따라서 원래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관청을 향해서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청하라.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신청 의무 부과하는데 기본적으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하라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토지가 바다에 빠져서 사라졌을 때 등록을 말소하는 것만큼은 60일 이내다 90일 이내다 90일 이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0일 예외적으로 90일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 숫자가 나오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적부에서 숫자는 다 중요하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맞게 냈다가 틀리게 냈다가 맞게 냈다가 틀리게 냈다가 숫자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신청 의무를 위반해도 일체 벌칙은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지적만 그런 게 아니고 등기도 그렇습니다. 등기법에 가면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등기하고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하는 멸실 등기, 표제부 등기와 멸실 등기는 단주 대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주 대신 하는 거 외우는데 신청 의무 1개월하고 등기법도 신청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위반해도 벌칙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봅니다.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소유자가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안 해도 벌칙은 없죠.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 첨부 서류해서 소유권 증명 서류라는 게 나옵니다. 자, 토지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토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신규 등록 신청하는 소유자는 이거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첫 소유자 맞거든요. 라고 스스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딱 보면 참 자주 나올 것처럼 모양은 생겼죠. 더럽게 안 냅니다. 더럽게 안 내요. 그래서 대충 앞대가리만 몇 개 따가지고 외우고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자, 소판 기준. 토지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집에 귀중품 하나 팔아야 돼요. 옛날에 가장 귀중했던 건 뭐다? 그래서 소판 기준. 소는 팔아야 땅 하나 만드는 최소의 기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소유권 증명 서류 아무거나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소유자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 받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공유수면 바다를 내가 매립했을 때 매립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겠죠. 준공검사를 내가 받고 확인증 내가 가져왔다.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가져와야 됩니다. 소판 기준에 소판준이에요. 그 다음에 기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지적법에 나오는 장관은 나왔다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넘버 3죠. 여러분 이제 아시죠?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국무총리도 없어지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라는 이름으로 맞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 이 행정부의 이 3위권 권력자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면서 사본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는 하고 나는데 뭐 대충 몰라도 그냥 소판 기준. 다만 소유권 증명 서류 할 때는 국장 나와야 된다. 기재부 장관 나온다. 기재부 장관.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소판 기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됐고. 자주 나오면 할 텐데요. 자주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오른쪽이 오히려 여러분 지켜 좀 쓰셔야 되죠. 자, 이런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우리가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출해야 될 그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낼 필요 없고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규정이 토지 이동에 대부분 있다고 그랬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등록상 정정 등등등 나오는데 이 5가지에서 나오지만 굳이 5가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토지 이동할 때는 이런 규정이 나오면 맞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죠? 자,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이렇게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항상 사람과 숫자가 중요하죠. 이건 기본이에요.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누가 확인해 줘야 돼? 그 소관청이 확인해야지. 그죠? 됐어요. 자,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특징 2가지. 자, 그러면 우리 지적과 등기의 관계를 보면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법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하나 꼭 그대로 한번 봅니다. 자, 토지가 하나 있으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 국가는 2가지 장부를 만듭니다. 하나는 지적공부, 하나는 등기부. 그래서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 요거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권리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뭐가 먼저 만들어지느냐? 지적공부가 선 등록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후 등기 뒤에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죠. 자, 이때 등기부가 후에 만들어지면서 자, 이 등기부는 바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이면서 권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표시도 일부 가져와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거꾸로 우리 대장에는 소유자도 등록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 해서 그 소유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부의 소유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정하고 지적공고를 통해서 그리고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지적소관청은 야, 이번에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너도 표시 바꿔줘라 라고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각종 등기가 될 때마다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바뀌겠죠? 그때마다 연락을 해줍니다.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있으니까 너도 바꿔라 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권리자의 변화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을 주고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으면 소관청이 연락을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일치시켜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문제는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은 토지가 처음으로 발생해서 만들어져서 대장이 지적공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아직 등기부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선대장 후 등기부니까. 그래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 다른 토지 이동에는 안 나와요.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어요. 자, 소관청은 토지 표시를 등록했지만 아직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가 없죠. 등기소로부터 연락 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도 어쩔 수 없이 누가 소관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잘 외우셔야 돼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죠? 자꾸 외운다. 뭐 해야 됩니까? 외운다. 그죠? 특히 2차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되죠. 수학도 뭐 이해해라 하는데 이해는 그냥 뭐 한다? 공식 외운다. 그죠? 공식 외우잖아. 그죠? 다 외우는 거야. 우리는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55페이지 예상문제. 자, 신규 등록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 가름할 수 있다. 맞죠? 2번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면 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60일 이내 누가 소유자가 누구에게 소관청에 항상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소유자가 어디에 소관청에 그렇게 합니다. 3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나왔는데 틀렸죠.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아예 등기부 자체가 지금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이미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고 정답이죠. 자, 4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했는데 우리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지번은 인접지 본부하고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접한 토지 본번의 부번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5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지번 부여지역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자,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원칙은 인접지 본부. 그러나 예외 세 가지 여인 멀리 여러 필지이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한 필지이거나 아예 멀리 떨어진 필지일 때는 그때는 최종 본번 한다 그랬죠.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본번. 그래서 외우고 있다가 안 나오면 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지번 부여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으로 하여 맞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외우면 굉장히 쉽고 안 외우면 엄마 걸쩍걸쩍 하다가 그죠? 막 머리 책상에 막 쳐박고 막 후회를 하는 거죠. 그죠? 외워야 됩니다. 자꾸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뭘 외워야 되고 어떻게 외우느냐 하는 거 자꾸 얘기를 드리잖아. 따라서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외운다. 어쨌든 글자 숫자를 줄이고 내가 기억하기 좋도록 외웁니다. 글자 수만 줄여서 그런데 글자의 배열이 이상해서 안 되면 글자 배열을 바꾸든지 안 되면 글자의 모양이나 형상을 약간 변형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죠?
변형해서 외웁니다. 변형해서 외웁니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형이죠. 제가 26살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원래 저는 경영학 전공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법학 전공하고 싶어서 아예 학교 때려치우고 다시 공부해서 갔거든요. 그때 같이 입학한 나는 26세 예비역으로 입학했는데 34살짜리 형이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이 건물에 보일러공 하다 왔습니다. 보일러공. 그러다가 공고 졸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업복 입고 새벽 별 보면서 갔다가 저녁 별 보면서 퇴근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때만 해도 뭐 전부 야근하고 뭐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조금 늦게 출근하는데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가다마이 입고 그때는 양복이라 안 했죠. 가다마이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내꼬 따위 메고 이리 가는데 자기는 기름 칠칠한 작업복 입고 가다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닌 데가 이제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와가지고 학장 만나가지고 뒤에서 쇼부를 본 거예요. 쇼부 본다는 말이 무슨 승부를 한번 걸은 거예요. 저를 입학시켜 주신다면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꼭 사법고시 합격해서 학교의 명예를 더 높이겠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할 테니까 제가 지금 공고 나와가지고 10여 년 지났는데 학교 시험 쳐서 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바사바가 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장님이 눈을 보니까 이놈 봐라 될 놈이네 이렇게 해서 입학시켰다는 전설적인 압력이고 뒤에서는 오고 가는 봉투가 있었겠지. 맞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부터 각 과목의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교수님 교재는 뭐 씁니까? 물어가지고 교재를 미리 사서 학교 들어오기 전에 벌써 10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른다고. 모르면서도 그냥 막 읽었다는 거예요. 10번을. 읽으니까 뭔가 눈에 조금 들어오더래. 그리고 학교 수업 들으면서 이게 이 얘기 있구나. 따라가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머리는 돌박이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외우자. 그래서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합격했냐? 2학년 때 합격해서 나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법대를 다녀도 2학년 때 합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졸업하면서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차석으로 졸업하면서 전체 성적 8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 서초동에 거기 법원 판사로 시작을 했어요. 좀 나이가 젊게 시작했으면 대법관까지 갔을 사람입니다. 부른 사람이 뭐 해서 외워서 뭐 어떻게 외웠다 말은 못합니다. 딱 한 개 가르쳐주더라고. 시험에 참 안 나올 만한 거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경력자니까 상대평가잖아. 그때 300명 뽑는 시절이단 말이에요. 네가 걸리면 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공부하다 왔기 때문에 머리가 팡팡 돌아가고 나는 공고 다니다가 10몇 년 공부 안 했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하나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외우고 있는데 그거 너가 알면 평생 기억하면서 네가 그거 맞추고 점수가 나보다 하나 높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가르쳐준다. 외운 거. 하나 딱 가르쳐주더라고.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거. 근데 말을 못합니다. 29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그때는 뭐 창창한 젊은 나이니까 어쨌든 막 여자가 그냥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 외우는 거예요. 말로 못합니다. 그거. 법률 사실 중에 그게 뭐였죠? 뭘 하나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외운지. 그거 글자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바로 강사에서 바로 퇴출이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2학년 때 학교하고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 학교하고 나가니까 3학년, 4학년 때는 학교 안 와도 교수님들이 사법고시 학교한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출석 체크 다 해주고 다 졸업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래야죠. 그래서 그 다니던 이 총각으로 있으면서 결혼도 못하던 사람이 열쇠 큰 거 3개 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도 형수도 대단하죠. 와가지고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다고 당신이 안주하는 순간 그냥 저냥 끝날 것이다. 해가지고 연수원에 있으면서도 토요일 돼도 집에 오지 마. 공부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차석으로 졸업시키게 만들었다.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외워서. 저도 그거 보고 외우려고 했는데 외우는 건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하루 4시간 자고 공부하는 게 안 돼.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체력이 안 따라주면 죽어버린다. 그죠? 그러네.
자, 됐어요. 그 다음 등록 전환.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외우면 된다. 그 어려운 사법고시도 외우셔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옛날에 사법고시였어. 왜 사법고시 제일 어려워요? 사법고시 법관으로 발령되면 바로 3급 대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급 시험이 사법고시예요. 행정고시, 외무고시하고 옛날에 3대 고시라고 했잖아. 그러나 사법고시 치는 사람들은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는 고시로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5급을 뽑는 시험이잖아. 사법고시는 몇 급을 뽑아요? 3급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7급, 9급 공부하는 사람 보듯이 그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시반에서도 사법고시 공부한다면 학비 다 대주고 방 하나 주고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행정고시 한다면 쫓아내버려요. 그거 고시로 취급을 안 해주거든. 사법고시 세계에서는. 무지개 아시죠? 그래서 30패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패스한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몇 명 있거든. 전부 뭐예요? 다 법 쪽에 들어와 있지. 행정부 안 가고 외무부 안 갑니다. 안 하거든. 그래서 30패스 한 사람, 아는 사람들 다 욕해요. 가지도 않을 것들이. 다른 사람 인생을 한 놈 짓밟았다.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박찬종 씨 같은 사람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CPA 공인회계사. 근데 뭐예요? 변호사 하잖아. 결국 그래 갈 거잖아. 맞죠? 됐어요. 됐어. 넘어간다. 자, 등록 전환했습니다. 자, 등록 전환은 등록된 장부를 전환 바꾸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거나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는데, 자, 임야대장, 임야도는 개발이 덜 된 토지죠. 개발 덜 된 토지가 개발되면 보다 정밀한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은 정밀도 떨어지는 것을 정밀도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거꾸로는 하지 않습니다. 자,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참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좀 어중간해요. 지금 여기서 1번에 나오는 대상의 요건이 5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정이 되면 개정되고 나면 그 해 나오거나 그 다음에 꼭 내는 것이 그건 10년 전에는 거의 그게 정석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개정된 것도 3년, 4년, 5년쯤 늦게 내기 시작하더니 근래는 9년 만에 내는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나오진 않을 거다. 언젠가 나오긴 나올 건데 이 놈들이 빨리 내면 한 몇 년 쉴 건데 이 들은 놈들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외운다. 대상토지, 허가신고, 대사관, 허가신고, 대사관 하고 외운다. 그죠? 이렇게만 그냥 외워갑니다. 자,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도록 허가신고되면 뭔가 개발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고. 일시사용 되더라도 뭔가 허가받았다면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토지 가치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신고됐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당연히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각종의 개발 행위 하기 위한 허가 등을 받았다. 그럼 앞으로 개발될 거니까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임야도 계속 놔둬라. 지적도로 옮겨라. 지적도로 옮겨라. 보다 정밀한 도면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허가신고. 그 다음에 자, 임야도에 있던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지적도로 다 옮겨가 버린 경우입니다. 이건 대충 이런 거예요. 임야도에 예를 들어 이런 토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2개 부지가 지적도로 옮겨갑니다. 아파트가 들어왔으니까 상업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지적도로 옮겨가요. 가치가 일약 수십 배 상승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교가 들어와. 학교도 지적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임야인 상태에서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것들 모두 가버리고 도면 한 장에 임야도 한두 개 놔두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 비용만 많이 들겠네. 그래서 남들 갈 때 너도 막 같이 가버려라. 도면 한 장 줄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 토지 등록 전환됐을 때 대부분 토지가 지적도로 옮겨갔을 때 남아있는 것도 그냥 같이 가자. 그래서 지목 임야인 토지가 임야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적도에도 섞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대사관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하는 게 나왔어요. 자, 형질 변경은 이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지대가 낮으면 흙을 갖다 부어서 지대를 높인다. 성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논을 하나 샀다. 집 짓고 싶다. 그러면 논바닥이 그대로 집 지으면 비만 오면 안방이 수영장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려면 이 땅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토한다. 또는 임야를 샀는데 개발하려면 땅이 평평해야 되니까 땅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든다. 절토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형질 변경이에요. 이렇게 형질 변경하게 되면
토목공사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형질 변경됐을 때도 지목 변경 되냐 안 되냐 상관없이 형질 변경되면 기본적으로 어디로? 지적도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그어져요. 관리계획선이 그어졌다는 얘기는 그 계획선에 따라 앞으로 개발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임야도 있던 거 계속 놔둬요. 지적도로 미리 가요. 지적도로 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신고 대사관. 자, 외국 나가서 뭔가 허가신고 받아야 될 일이 있어. 그럼 대사관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신고 대사관하고 외우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딱 보면 참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등록 전환에서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것은 저기 신청 의무 며칠 60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어. 그죠? 우리는 이런 허가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반하면 더 오래 산다고 그랬죠? 위반하면 더 오래 살죠? 위반하고 안 들키면 기분이 더 째진다 그랬어요. 그죠? 맞잖아. 와보니까 다른 차들 해갖고 막 주차 위반 딱지 딱 붙이고 있는데 내가 갔더니 바로 내 차 붙일 타임이야. 잠깐만요! 하고 딱 올 때 제일 뿌듯하죠? 안 그래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제일 뿌듯하단 말이에요. 벌칙은 없어요. 자, 양가로 4번. 요것이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자, 우리 토지의 면적은 토지에서 바로 잽니까? 도면에서 잽니까? 도면에서 재죠. 그래서 도면에서 재는데 자, 옛날에는 임야도에서 정밀도 떨어지는 도면에서 면적 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적도 보다 정밀한 도면으로 옮겨갔으니까 지적도에서 면적 재면 되겠죠. 자, 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 새로운 면적하고 옛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자, 그 차이가 많다, 허용범위 초과. 차이가 사소하다, 허용범위 이내. 나오는데, 자, 옛날의 면적은 정밀도 낮은 데서 잰 거예요. 지금의 면적은 보다 정밀도 높은 지적도에서 잰 겁니다. 그럼 옛날 면적으로 갈까요? 새로운, 보다 정밀한 면적으로 갈까요? 새로운, 보다 정밀한 면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새 면적으로 간다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 지금 새로운 면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과거의 면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다르더라는 거야. 그럼 허용 범위 이내 사소한 오차만 있죠? 그때는 사소하니까 옛날에 잘못된 건 무시하고 그냥 새 면적으로만 가면 돼.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새 면적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새 면적으로 가되 옛날에 너무 많이 잘못된 거 놔두고 계속 욕먹도록 해놓고 간다 아니고 살짝 고쳐놓고 간다. 고쳐놓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야대장 면적, 임야도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고쳐놓고 등록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끔씩 나오는데 보통은 맞게 나오다가 틀리게 될 때는 허용 범위 이내의 면적 정감이 있을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이렇게 식으로 나옵니다. 틀렸죠? 새 면적으로 갑니다. 새 면적으로. 자, 4번 봅니다. 4번. 자, 56페이지.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소유자는 등록 전환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자, 기본적으로 60일.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다 그랬습니다. 60일 이내. 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소관청에. 그렇게 신청해야 됩니다. 맞네요. 2번 산지전용 허가신고, 선지일사용 허가신고, 건조 허가신고, 그 밖에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각종의 허가신고, 이 허가신고를 틀리게는 안 내는 거다. 나오더라도. 그래서 각종의 허가신고 나오거나 또는 대사관 나오면 되죠. 허가신고, 대사관. 하고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면 돼요. 대사관. 그래서 허가신고된 경우에는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자, 허가신고 대사관 할 때 사내. 그렇다면 이것도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기 핵심이니까. 4번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합니다. 옛날 면적과 새로운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사수할 때는 잘못된 옛날 건 무시하고 그냥 새 면적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가야 되는데 임야대장의 면적을 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죠?
단순하죠. 자, 5번 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과서에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아까 촉탁하지 아니하는 것은 딱 한 개뿐이다. 뭐 신규 등록. 그러면 나머지 토지 이동은 다 등기 촉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토지가 바다에 빠져서 등록 말소를 했습니다. 등기 촉탁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해야죠. 단순해요. 아까 신규 등록만 안 한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해도 금방 또 다른 얘기 들으면 이러고 막 따라온다. 그죠? 그러니까 매수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배웠으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했잖아.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 안 그래. 그죠? 아빠들이 제일 슬픈 게 그거잖아. 딸내미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죠. 아빠 빼고 세상의 모든 남자는 도둑놈이고 늑대들이니까 절대로 말 들으면 안 돼. 처음에는 아빠 말이 맞아 하다가 중학교 3학년만 되면 이제 밖에 남자 말이 맞죠. 그래서 막 따라다니다가 그런 거야.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분할 갑니다. 자, 분할 쪼개는 겁니다. 합병, 합치는 겁니다. 이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의무 있을 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똑같죠? 물론 위반해도 벌칙은 없어요. 그럼 분할의 경우에 의무 있는 경우는 몇 개 있느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필지의 얼마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 자, 형질 변경 등으로 알 필요 없고 일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 있으면 분할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필지 하나당 지목 몇 개만? 한 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에 지목 하나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용도를 또 등록하면 1필지 2지목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분할해서 용도 바뀐 부분을 별도의 필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분할할 때는 당연히 바뀐 지목으로 지목도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을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물론 안 해도 벌칙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의무 있는 경우의 분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의무가 없겠죠. 자,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100평짜리 땅을 가졌는데 50평만 이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전하고 싶을 때 50평만 이전하고 싶을 때 분할하면 되는 거지. 맞죠? 누가 나한테 50평만 이전하라고 강제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분할하는 거야. 이거는 의무 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 원해서. 땅을 매매하는데 나는 100평짜리 한 필지 가졌는데 50평만 팔고 싶어요. 그럼 내가 팔고 싶을 때 분할해서 팔면 되는 거야. 맞죠? 그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을 위한 경우하고 나오는데 내 땅이 모양떼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일부 위에 자르고 밑에 잘라가지고 반듯하게 모양을 다듬고 싶어. 그거 누가 강제합니까?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까?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토지를 분할 쪼개려고 하니까 이 분할이 개발행위 하기 위한 허가의 대상이 되었더라. 그러면 그냥 분할부터 무작정 하면 됩니까? 허가부터 받고 분할해야 됩니까? 허가 받고 분할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 됐습니다. 자, 7번. 법령상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예상 문제인데 요즘 예상 문제는 별거 없어요.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약간씩 변형한 겁니다. 지금 36번이나 기출 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유사하게 다 풀어도 합격하고도 잔돈을 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안 했던 거 억지로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 예상 문제도 기출 문제 약간씩 변형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자,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고 싶다. 그때는 분할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거는 의무가 없다.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자, 4번을 가보면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습니다. 이때는 분할할 수 있는 겁니까? 60일 이내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하면서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2번 갑니다. 토지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거는 의무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우리 옛날에 했습니다. 자, 토지를 분할할 때 지분 부여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분할의 경우 한 필지와 나머지 필지를 나눠서 한 필지는 옛날 지분, 즉 분할 전의 지분 그대로 써주면 되고 나머지 필지 지분은 그 본번에다가
자, 부번을 붙여서 위치 추적 가능하게 해주죠. 그 부번 붙일 때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최종 부부 하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최종 뻔뻔 나왔으니까 3번 틀렸죠? 그렇게 됩니다. 단순해요. 자, 5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 권리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옛날에 우리 했던 거죠. 자, 토지 분할할 때 내 마음대로 분할하면 됩니다. 다만 지상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권리계 분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축물 권리계도 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개? 4개. 판공, 도관, 법원의 확정 판결, 공공사업 있을 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관리계획선 꺼질 때, 판공, 도관.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착 외웠다가 딱 기억나면 그거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 풀리는 거죠. 자, 합병 갑니다. 합병은 자, 거꾸로 합치는 겁니다. 자, 이 합병이 옛날에 우리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단연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 그런데 이 합병의 경우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합병. 그리고 좀 자주 나오는 것이 신규 등록하고 등록 말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합병 합치는 겁니다. 원칙 원할 때 합병합니다.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합병에 의무가 있는 것은 2개뿐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자, 공동주택 부지는 우리 아파트, 연립, 빌라 같은 부지 얘기하죠. 자, 우리 아파트를 살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삽니까? 건물 토지 묶어서 사야 됩니까? 묶어서 사야 되죠. 그죠? 그때 이 묶어서 사는 공동주택 부지는 1000세대든 1만 세대든 부지는 몇 필지? 한 필지로 합병하도록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살면 주소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 전부 똑같습니다.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 막 7만 평짜리 부지에 5000세대 있다. 그 7만 평이 한 필지이기 때문에 지번이 다 똑같습니다. 주소가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동호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찾아갈 때 동호수 모르면 못 찾아간다는 얘기죠. 자, 공동주택 부지. 그 다음에 지목이 11가지 나옵니다. 학철수, 유도구제천, 채공장. 요게 옛날에는 외우던 건데 좀 외우지 말자. 자, 이게 유지를 예전에 유원지로 살짝 바꿔서 틀리게 낸 적이 10여 년 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된다, 외워라 하는구나 하고 외웠는데 그 이후에는 틀리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합병 의무가 있을 때는 며칠 내? 60일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안 해도 벌칙은 없다, 그죠? 뭐 단순해요. 자, 합병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 합병을 하면 여러 개의 필지가 합쳐져서 몇 개가 됩니까? 1개가 되겠죠. 그럼 1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모두 6개가 필요했어요. 연, 찌찌, 소축 등. 기억나세요? 자, 토지가 연접 붙어 있어야 되고, 지번 부여지역 같아야 되고, 같은 동리 있어야 되고, 지목도 같아야 돼. 1필지 1지목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도 같아야 돼. 일물일권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축척이 같은 도면에 등록돼 있어야 돼. 즉, 토지 크기가 도면에 똑같은 크기로 줄어져 있어야 돼. 서로 다르게 줄어져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아예 등기돼 있거나 아예 미등기돼 있거나 등기 여부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1개, 연접 5가지 동일. 연, 찌찌, 소축 등. 찌찌, 소축 등이 동일해야 되죠. 지번 부여지역 같고, 지목 같고, 소유자 같고, 축척 같고, 등기 여부 같아야 돼. 그러면 토지가 안 붙어 있거나 다르다 되면 합병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예전에는 여기 하나, 둘, 세 가지 예외가 다 나왔는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4번 정도입니다. 자, 요것만 잠깐 설명하죠.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할 수 있죠? 일물일권주의니까. 자, 물건 하나의 소유권 몇 개? 1개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소유자 갑이야. 여기 소유자 을이야. 그럼 갑이 소유권 1개, 을이 소유권 1개가지잖아요. 이거 합병하면 이 소유권자가 달라서 이 합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 갑, 오른쪽 갑. 그럼 합병할 수 있겠죠? 근데 왼쪽 갑, 오른쪽 갑을 합병 안 되죠? 소유자 다르잖아. 왼쪽도 갑을, 오른쪽도 갑을. 그럼 합병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됩니다. 소유자가 1명일 때는 1명은 소유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권리의 양이 똑같다. 소유자만 같으면 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1개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권리 양도 같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지분가죠. 오른쪽도 3분의 1, 3분의 2 지분가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지분이 똑같죠? 그래야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한 뒤에도 전체 갑 3분의 1, 전체 을 3분의 2 똑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2분의 1, 2분의 1 되어 있더라. 왼쪽과 오른쪽 지분이 다르죠? 그러면 합병이 안 됩니다.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만 같아야 돼요. 소유자도 같고 지분도 같아야 돼요. 지분도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갑과 여기 있는 갑의 주소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소유자다라는 게 확실히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기 을도 주소까지 같아야 돼. 그래서 소유자가 한 명이라면 소유자만 같으면 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지주, 소유자도 같고 지분도 같고 주소까지 같아야 된다. 소지주 그렇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위에 게 좀 자주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자 7번, 8번, 9번 가봅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위에 것도 한번 해볼까? 가죠 지금. 가죠. 자, 우리 요거는 사실은 민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민법과 관련돼 있어요. 자, 부동산이 한 필지가 되려면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소유권 없는 부동산이 있어요? 소유권 없는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은 바로 국유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다 소유자가 있는 거야. 저거 소유자 없거든? 없기는 국가 거지. 맞죠? 그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유자는 같아야 됩니다. 소유권이 존재해야 돼. 자, 그리고 합병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지상권이나 또는 성역지의 지역권이나 또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병할 수 있는가? 이거 합병하고 나면 그건 합병이 되었지만 역시 왼쪽에만 지상권 등이 있고 오른쪽에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일부에 찌찌전임 존재해도 되는가? 되죠? 찌찌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왼쪽 토지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합병할 수 있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 등기되는 권리는 4개밖에 없다. 찌찌전임. 맞죠? 그러면 이 4개 외의 권리가 존재하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됩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있다. 합병 안 된다. 신탁 등기 있다. 합병 안 된다. 맞죠? 가압류 있다. 합병 안 된다. 가처분 있다. 합병 안 된다. 경매 있다. 합병 안 된다. 다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2가지 있더라는 거야. 자, 왼쪽에 저당권이 있고 오른쪽에도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로 합병이 안 되죠.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합병하고 나면 왼쪽에도 저당권 하나, 오른쪽에도 저당권 하나,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1개씩 2개나 있네. 더블로 할 수 없지.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왼쪽의 저당권과 오른쪽의 저당권이 내용이 똑같은 저당권일 때, 그게 등기 원인이 같고, 맞죠? 등기 원인 일자도 같고, 그리고 접수번호까지 같더라. 자, 등기 원인, 예를 들어 법률행위 매매를 했는데 매매 똑같다.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똑같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한 날짜도 똑같다. 그 다음에 뭐도 같다. 부동산 등기 신청한 순서도 같기 때문에 접수번호까지 똑같아요. 자, 왼쪽 부동산, 오른쪽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2개잖아요. 그런 이 부동산 2개를 저당권 설정하자고 은행하고 약속을 했는데 왼쪽 거만 먼저 하고 오른쪽 거 나중에 했어요. 왼쪽 오른쪽 거 계약을 같이 했어요. 계약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등기 신청할 때도 왼쪽 먼저 오른쪽 나중에 했어요. 2개 같이 신청했어요. 2개 같이 신청했잖아. 접수번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동일하고 피담보 채권 동일하고 부동산은 2개이지만 계약 내용도 동일하고 계약 날짜도 동일하고 등기 신청도 동일하게 했네. 그때는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게 합병한 결과 왼쪽에도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오른쪽에도 부동산 일부 저당권,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합병이 가능합니까? 자, 왼쪽 저당, 오른쪽 저당은 내용이 똑같다 그랬죠? 그럼 2개를 합병하고 난 후 각각 1개씩 있다라는 건 법 논리로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용이 똑같은 저당권이었으니까 이 전체에 내용이 똑같은 저당권 1개가 있다라고 2개를 1개로 묶어버리는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 있어요. 한 개 전부의 저당권 하나요. 한 개 전부의 저당권 하나. 이렇게 묶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인정해 줍니다. 근데 원래 요것만 있었는데 한 10년쯤 전에 또 새로운 게 하나 들어옵니다. 그것이 신탁이에요. 자, 왼쪽에도 신탁이 있고 오른쪽에도 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각자 있는 것처럼 더블로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 신탁과 오른쪽 신탁이 등기된 내용이 완전히 뭐하다? 동일합니다. 그때는 합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합병 후 신탁이 각각 있다고 해버립니까? 내용 동일한 신탁 하나가 있다고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는 것은 법이 특별히 인정했을 때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법이 인정하는 묶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당권과 신탁. 그러면 가압류가 왼쪽 오른쪽 다 있다. 이거 묶을 수 없다. 안 된다. 이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매 양쪽에 똑같은 경매 있다. 안 됩니다. 안 돼. 다른 건 안 돼. 저당권과 신탁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7번, 8번, 9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합병이 조금 자주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병은 자 때려 죽여도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거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왔죠.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합병은 자 면적은 합병 전 필지 면적을 합하는 산수만 하고 새로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도 중간에 있는 필요 없어진 경계를 지우개로 말소 지우기만 하면 되니까 별도로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죽어도 청량하지 않는다. 그죠? 자, 넘어가서 문제 하나. 08번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중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1번 합병하라는 토지 전부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해놓고 저당권이 나오면 되는데 가등기 돼요 안 돼?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인정하는 건 저당권과 신탁권이다 그랬어요. 2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자 연, 찌찌, 소축 등 연접되고 찌찌, 소축 등 같아야 되죠? 다르다 안 됩니다. 3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법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네. 3번이 가능하죠. 4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의 원인 연월일 같으나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뭔가 다르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5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저당권과 신탁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자, 지목 변경 가는데 지목 변경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자, 지목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대상 토지하고 나오는데 지목이 바뀌려면 지목을 바꾸는 공사를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되겠죠?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 변경 대상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가 바뀌거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 되겠죠? 되죠? 옛날에 병원으로 썼다. 그런데 병원이 폐점하고 나갔다. 그런데 그 병원 건물을 산 사람이 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서 학교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옛날에는 병원이었으니까 지목이 돼. 그러나 지금은 건물이 학교 건물이 됐으니까 지목은 학교 용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공사가 끝나야 용도가 바뀌는 게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공사가 끝나기 전이더라도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 자, 개인적으로 공사 작은 거 할 때다.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같은 거 들었을 때다. 신도시 같은 거 들었을 때는 공사 준공 전이더라도 필요에 따라 지목 변경할 수 있더라. 물론 합병을 위한 경우인데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보시고 여기서 하나. 자, 옛날에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 변경 이외에 또 다른 신청 하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준공되었다 하고 나오면 무조건 토지 이동 중에서는 지목 변경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었다 해놓고 토지 이동 신청한다. 무조건 뭐 신청이다? 지목 변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바뀌면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디에 소관청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다. 그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지목 변경 참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기도 좀 그렇다. 양가로 사업은 이것도 한 10년에 한 번 나올 똥말똥합니다. 봅니다. 자, 지목 변경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좀 수월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그럼 지목 변경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농지준용 허가, 원산준용 허가 자 이런 거 무슨 허가인지는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허가 등을 받아야 지목 변경 가능한 토지라면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허가 등 규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허가 등을 안 받아도 지목 변경 가능하니까 지목 변경 어렵다, 수월하다. 수월하다는 얘기죠. 이때는 지목이 바뀌었다는 증명서류 첨부를 할 필요 없다. 그냥 편하게 신청하면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전답과수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목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지목은 다 농지죠. 자, 이 농지를 저 농지로, 저 농지를 요 농지로, 농지들 간의 지목 변경은 굉장히 수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지목 변경도 뭐 첨부할 필요 없다?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굳이 증명서류 첨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서류, 소판 기준 이런 거 항상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목 변경할 때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 두 개. 각종 허가 받아야 되는 토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토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토지. 그 다음에 상호간 지목 변경. 무슨 상호간? 농지 상호간. 전답 과수원 상호간. 그때는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첨부해야 될,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우리는 낼 필요 없고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 가름할 수 있다. 당연히 봤죠? 그런 겁니다. 이것도 뭐 안 풀기는 뭐 하니까 뭐 풀어보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밖에 없죠? 안 풀고 갑니다. 나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로 갑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는 10분 쉬었다 하시죠.